자, 이제 전기기기입니다. 전기기기는 전기 이론보다 더 풀 게 없었던,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죠? 푸는 문제가 많이 줄었습니다. 진짜 전기기기 문제는 예전에는 푸는 문제가 좀 많았지만 차츰 푸는 문제보다는 말로 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풀 게 없어가지고 역시 시간 전략이 됐던 그런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다 점수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 풀 수 있는 것 중에서도 좀 편안하게 쉽게 좀 나왔던 것 같고, 그죠? 자, 기기 1번입니다. 문제. 자기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돼가지고, 자기장 RM 구하는 공식. US분의 L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투자율에는 비례한다가 아니라 투자율에는 반비례한다. 전기회로의 전기저항과 대응관계가 있더라. RM하고 R. 그래서 여기는 시그마 S분의 L. 이런 형태다. 자기장이 크면 클수록 동일 기자력을 인가할 경우에 발생하는 자속은 감소한다라고 해가지고 RM파이는 NI죠. 그럼 기자력이 동일하다. 이게 기자력이니까. 이 기자력이 동일하다면 자기장이 크면 자속은 감소한다. 뭐 이런 형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직렬 연결된 자기장들의 등가 자기장값은 개개의 자기장을 모두 합한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저항이 직렬일 때 더한 것처럼 자기회로에서의 자기장도 직렬이면 더한 것과 같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답은 1번이죠. 그죠? 회전자의 위치에 따른 자속의 변화를 측정하여 회전자의 위치를 검출하기 위한 센스는 하는데, 이걸 우리는 홀 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홀 센스의 홀이라는 게 우리 홀 효과예요. 이렇게 어떤 반도체 같은 물체에, 그죠? 물체에 이런 자기장을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압을 이렇게 걸면요. 걸면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에 전이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이차가 발생하는데, 이게 각도가 몇 도가 되냐에 따라서 이 생기는 전이차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전이차가 생기는 형태를 보고, 이 전이차가 이런 방향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생기면, 자기장의 방향은 이 방향이네. 그러면 이제 우리 회전자가 자석 형태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회전자가 이렇게 자석 형태로 회전을 할 때 이 유기 기전력이 커지면, 기전력의 차이가 커지는 쪽에서 수직 방향으로, 지금 이제 자석의 형태가 오고 있구나. 그러면 이 회전자가 어느 위치에서 돌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지금 이제 여기 홀 센스입니다. 그래서 홀 센스고, 우리가, 회전자 입장에서, 그죠? 회전하는 물체들에서 이게 위치 체크를 할 때 사용하는 게 이 홀 센스다. 그런 내용입니다. (12곡의) 동기발전기의 회전자가 터빈에 의해서 300rpm으로 회전할 때 전압의 주파수는이라고 하는데, 저는 혼자서 문제 풀 때는요, 2곡일 때는 이게 분당 rpm이 그대로 나오는데 12곡이 되니까 이건 곱하기 6에서 2곡일 때로 환산을 해가지고요, 12곡일 때 300이면 2곡일 때는 이건 300 곱하기 6이겠지. 그리고 60초니까 나누기 60 하니까 이건 주파수는 30Hz겠지. 뭐 이런 식으로 푸는데, 뭐 굳이 이렇게 안 풀어도요, 어쨌든 12곡에 300rpm이다 라고 하면, 이건 N은 P분의 120F다. 그럼 NS가 300이니까 300은 P가 12곡이고요 120 곱하기 F다. 그러면 이거 10이 되니까 F는 30H다. 그래서 이건 동기속도 구하는 기본 관계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고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진짜 편한 문제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많은 문제가 좀 편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식에 따른 종류가 아닌 거 돼가지고요. 단상 유도 전동기 분산 기동형, 페이딩 코일형, 반발 기동형,
커패시터 기동형 뭐 이런 것들이 단상 유도 전동기고, 그리고 이제 영구자석형은 이거 동기 전동기 같은 데서 보통 이야기가 많이 되죠. 그죠? 답은 2번이고요. 단상 변압기를 병렬 운전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으로서 옳지 않는 거. 이 변압기에 우린 지금까지 거기 어디죠? 동기발전기인가요? 동기발전기에 병렬 운전 조건 해가지고 이런 발전기 동기기 쪽에서 많이 했는데, 커이 주파 해가지고 했는데요. 이 변압기에서 병렬 운전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에 극성이 일치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극성이 일치,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잘못하면 이건 쇼트 돼가지고 전류가 엄청 큰 전류가 흐르니까. 그죠? 그리고 각 변압기에 백분율 임피던스 강화가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각 변압기의 건수비 및 1차, 2차 전격 전압이 일치해야지, 이게 전압이 일치하지 않으면 역시 과도한 순환 전류가 흘러서 안 되고요. 이 용량은 거기 각각 다른 변압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용량이 다른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용량하고 여기 용량이 서로 다른 걸 쓸 때 퍼센트 임피던스 통일시켜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형태를 봐주시면 되는 거고, 용량이 일치한다는 이런 단어는 없었죠. 그죠? 이건 변압기 병렬 운전에서는 서로 다른 용량을 가지고 많이 병렬 운전을 하니까. 변압기에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동소는 부하손이다. 그래서 보통 동소는 부하손이고, 철손은 히스테리스 손하고 뭐 와류손 같은 건 철손이다. 일반적으로 철손은 여기 있네요. 히스테리스 손실과 와류 손실로 구분된다. 히스테리스 손실은 재질의 히스테리스 루프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히스테리스 루프 면적이 이렇게 크면 클수록 손실량은, 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손실량은 커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전기 기기에서, 그죠? 기기에서 우리 보통 쓰는 변압기 철신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적이 작은 걸 많이 쓴다고 했죠. 작아야만 손실이 적으니까. 근데 이제 영구자석 같은 경우 이 면적이 큰 거가 주가 된다고 했고요. 적층한 자성체의 두께만 2분의 1로 줄이면 와전류손의 손실은요. 와전류손의 크기는 두께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자소 밀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두께를 반으로 줄이면 이게 두께의 제곱이니까 와류손은 4분의 1로 감소한다 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역시 아무런 문제는 아니었죠. 그죠? RL 부하에 연결된 사이리스트의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 위상각을 30도에서 60도로 변경을 하면 출력 평균 전압은 몇 배가 되는가 라고 썼습니다. 이건 RL 부하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그죠? R 부하인지 RL 부하인지 중요하고, 사이리스트인데 단상 전파 정류입니다. 그래서 단상 전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그래도 그나마 뭐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교류가 있을 때 그냥 전파 정류를 하면 이게 됐죠. 근데 지금 이제 위상 제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단상 전파 정류 회로인데 사이리스트를 이용해서 위상 제어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호각을 이용해서 하면 이게 그냥 R 부하일 때는요. R 부하일 때는 점호각 알파라고 하면 알파에서 이렇게 나오고 끝이죠. R 부하에서는 이렇게 되는 걸로 끝났습니다. 근데 L 부하가 되면요. L 부하가 되면 얘는 RL 부하가 되면 얘가 점호각이 요만큼 늦어지면 요렇게 가서 요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원래 교류가 요렇게 됐으면 전파 정류가 되긴 하는데 요까지는 갔다가 이렇게 온다고 했죠. 그죠?
이런 형태가 RL 부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R 부하냐, RL 부하냐, 이건 잘 따져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만일에 이 문제에서 R 부하였다면 30도를 60도로 하면 이게 30도가 될 때 면적은 우리가 그냥 대충 보면 된다고 했어요. 이 30도가 되면 요렇게 되는데, 우리 이 면적은 총 면적이 2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까지의 면적이요. 그리고 60도부터 90도 사이의 면적, 이게 2분의 1이라고 했고요. 나머지 30도에서 60도 사이의 면적, 이 면적이 2분의 1이고 여기도 면적이 2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면적이 이런 형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쪽 면적이 2분의 1, 2분의 1 이런 형식이 돼 가지고 여기에 30도에서 180도까지 면적을 구하라 라고 나오면 이 면적은 1이고요. 1이고 이 면적은 30도에서 90도까지 할 때는 루트 3이라고 했어요. 2분의 1 루트 3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전체 면적은 1 플러스 2분의 1 루트 3 이런 면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60도부터 요까지 하면요, 60도에서 90도 사이가 면적이 역시 2분의 1이거든요. 2분의 1하고 1이니까 1 더하기 2분의 1 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균값은요, V 에버리지는 한 주기는 파이, 그게 전파 정류가 되면 주기가 파이 분의 이 면적이 파이 1 플러스 2분의 1 루트 3의 Vm 하면 이게 평균값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 플러스 2분의 1 Vm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하고, 지방직에서는, 국가직에서는 이 관계를 이제 푸는 문제 형식이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처럼 RL 부하가 되면요,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에 면적이 음수니까 양수 면적하고 음수 면적, 한 주기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고요. 음수 면적하고 양수 면적이 빼지니까 이 면적은 여기서 빼버리고 요것만 면적을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을 하는 거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측정을 하면요, 이것도 2분의 루트 3, 이것도 2분의 루트 3 해가지고 얘는 이게 아니라 2분의 루트 3이 2배가 있으니까요, 그냥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0도에서 150도까지의 이 면적을 계산을 하면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3이 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걸 공식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RL 부하에 연결된 사이리스트의 단상 전파 정류회로 해서 위상각이 30도에서 60도로 변경을 하면 출력의 평균지라. 그래서 V 에버리지 30도일 때요, V 에버리지는 주기는 파이고요, 파이가 되고, 그러면 이게 아까 전에 30도에서 90도 하면 이거 2분의 루트 3, 이거 30도고 이거 없어지니까 2분의 루트 3 더하기 2분의 루트 3 해서 이 면적은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에버리지 구하는 공식인 거예요. 근데 이게 60도가 되면요, 60도가 되면 여기에 60도로 이렇게 출발할 거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도 쭉 내려가서 60도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올라오는 이런 그림이 될 거예요. 되니까 여기서 60도니까 이쪽에 60도 사이에 이거하고 이게 서로 상쇄되고 남는 것은 이 면적만 남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60에서 90에서 90에서 120이니까 위 면적 60에서 90 사이의 면적은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2분의 1이니까 이것도 2분의 1, 이것도 2분의 1이니까 합치면 1이거든요. 그래서 60도가 되면요, V 에버리지는 파이분의 1 V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다. 이걸 이제 공식으로 해서 정의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 자체를 잘 안 쓰려고 문제 풀 때만, 단원별 문제풀이 할 때만 공식을 가지고 활용하니까 그런 형태고, 그래서 공식을 안 쓴다면 어쨌든 이런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되고, 그러면 이 값보다 이 값은, 그러니까 30에서 60도로 변경하면 출력 평균 전압은 몇 배가 되는가 알았는데, 이 값에서 이 값이 됐으니까
다른 건 다 같으니까 루트 3분의 1이 될 거다 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다라는 것 정도는 봐두시고요. 물론 한류 다이오드 사용하지 않았죠, 그죠? 사용해버리면 이게 마이너스로 가는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다. 공식을 안 쓰고 한번 풀어본 겁니다. 자, 8번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공급 전압과 발생 토크의 관계는 했는데, 이건 수식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항상 이야기하는데 토크는 뭐에 비례한다고요? E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그죠? 2차 유기 기존력의 크기의 제곱에 비례하고 E2의 제곱에 비례하는데, E2는 비례한다. E1하고 비례하는 거예요. 건수비에 의해서만 조절되고, E1은 비례한다. V1에 비례합니까? 공급 전압하고 관련되는 거고, 그래서 E2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말이 V1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해서 토크는 비례한다. 공급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뭐 이런 관계는 항상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토크 구성하는 것은 봐주시면 풀 수 있는 거니까 큰 문제는 아닐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그냥 토크는 전력입니다. 전력을 뭐 이렇게 회전수로 나눈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은 전압의 제곱입니다. 그럼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은 토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니까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토크의 크기는 공급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림과 같이 이상적인 변압기 회로에서 부하저항 RL에 최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그러니까 맨날 했던 형태입니다. 이게 10이면 여기가 1이네요. 그럼 최대 전력 관계면 저항비가 10대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관계 내수 B는 루트 10대 1이 되면, 루트 1이 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루트 10대 1이다. 이건 그냥 봐두시면 되고, 건수비의 제곱 비율이 저항 비율이 돼야 된다. (120V) 60Hz 6극 15kW인 삼상 유도 전동기의 2차 효율이 95%일 때 회전수는 얼마인가? 여기는 2차 입력 기계적 출력이 지금 현재 15kW만 주어져 있네요, 그죠? 그러면서 2차 입력 P2도 주어지지 않고요, PC2도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져 있으면서 이 문제를 풀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가 주어져 있어요? 2차 효율이 95%다. 이건 P2면 얘는 P2는 S의 P2고, 그죠? 얘는 1-S의 P2가 되는 거고, 이 POM이죠, 그죠? 그리고 2차 효율이라는 것은 P2분의 POM이 되니까 1-S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0.95가 됐으니까, 얘는 5%고요. 1대 S 대 1-S가 1대 100대 5대 95, 20대 1대 19, 이런 형태의 비율이다라는, 이것까지는 그냥 후다닥 많이 적었지만 그냥 후다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후다닥 나오는 거고, 그럼 지금 여기서 동기 속도요 60Hz 6극, 그래서 NS는 뭐야? P분의 120F인데 60Hz 6극 정도는 그냥 이렇게 안 구해도, 그죠? 1200rpm이라는 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00이다 라고 하는, 이거 6이고 60 곱하기 60Hz 120 곱하기 60Hz 하니까 1200rpm. 그래서 이게 1200이네. 그러면 5%니까요. 동그라미 2개 빼고 곱하기 5 하니까 60이네. 1140이네. 이런 형태는 알아서 봐주시고, 그죠? 직류 볶음 발전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근은 복근인데 뭐 외분권 복근인지
내분권 복권인지 뭐 그건 없네요, 그죠? 네, 뭐 내분권, 외분권을 씁시다. 무부하 특성은 분권 발전기의 것과 많이 다르다가 아니라, 무부하가 되면요, 여기에 전류가 안 들어가면 이쪽 계좌에 흐르는 전류가 아주 미약해요. 특히 이게 되면, 내분권이 돼버리면. 이렇게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아주 미약하게 흐르고 이쪽에 전류가 안 흐르니까 얘는 있으나 마나니까 무부하 특성 곡선에서는 직권은 의미가 없고 분권 위주로 사용된다. 분권의 특징과 거의 같다. 다르다가 아니라 거의 같게 될 거다. 가동 복권에서는요, 부하가 증가하면 전기자 전류는 감소한다가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부하가 증가한다는 말은 항상 발전기에서 부하가 증가한다는 말은 여기 전류가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 전류가 증가하는 거고, 이 전류가 증가하면 당연히 전기자 전류도 많아져야 되죠, 그죠? 많아져야 된다.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가 증가하면요, 전기자 전류가 증가하면 직권 계좌 건선의 기자력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기자력이 Ni인데 I가 증가하는데 기자력이 작아진다.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말도 안 되는 복이고요. 과복권에서는요, 과복권 할 때 그림이 보통 분권은 이상적인 것은 이거지만 실제로는 감소하죠, 그죠? 타회전화 분권은 감소하더라. 그래서 무부할 때보다 부하시가 전압이 약간 감소하더라. 근데 평복권은요, 평복권은 무부하시 전압과 부하시 전압이 같더라. 과복권은 무부하시 전압보다 부하시 전압이 더 크더라 라는 게 과복권이더라. 그래서 과복권에서는 전부하 단자 전압이 무부하 단자 전압보다 크다. 이게 전부하 단자 전압이고요, 이게 무부하 단자 전압이죠. 이 전압보다 전부하시 전압이 더 커지더라. 이게 과복권입니다, 그죠? 직류기의 효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직류기의 최대 효율은 무부하손과 부하손이 일치할 때 얻어진다 라고 해서, 직류기 할 때, 이건 뭐 효율 구할 때, 그죠? PC하고 PI가 같을 때 최대 효율이다. 뭐 이건 변압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용되고요. 그리고 직류기의 귀약 효율, 효율에는 실척 효율, 뭐 귀약 효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실척 효율은 실제 P인을 내가 계산을 해보고 Pout을 얼마 나오는지 체크를 해서 계산하는 게 실척 효율이라고 한다면, 귀약 효율은 두 가지가 있다.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하고 모터 같은 경우는요, 모터는 내가 전력을 투입하니까 실측이 가능한 게 P인이죠. 인풋을 실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아웃풋은 기계적인 동력이에요. 기계적인 동력은 전력을 바로 실측하기가 불편하더라. 그래서 아웃은 힘든 거고 인풋을 아는 거고요. 근데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실제로 만들어내는 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웃풋 단자에서 얼마가 나온지를 아니까 Pout은 측정이 가능한데 Pin을 측정하기가 좀 불편하더라 라는 것 때문에 귀약 효율은 제너레이터일 때는 아웃을 아니까 Pout은 맞습니다. 근데 Pin은 정확하게 모르니까 Pout에다가 뭘 구하면 된다고요? 이건 손실을 구하면 되죠. 손실을 구해서 손실을 여기에 넣어주면 이게 귀약 효율, 제너레이터에 대한 귀약 효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터에 대한 귀약 효율은, 모터는 내가 인풋을 알고 있으니까 Pin을 아는 거예요. Pin을 아는 거고 Pout은 직접적으로 모르니까 Pin에다가 손실이 얼마인지, 손실이죠, 그죠? 손실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그걸 빼버리면 그게 Pout일 거다라고 해서 예측한, 곱하기 100% 해서 하는 이런 효율이 모터에서의 귀약 효율이고, 이런 효율이 제너레이터에서의 귀약 효율이더라. 그래서 직류 발전기의 귀약 효율은, 발전기는 입력을 아는 게 아니라 뭐요? 출력을 알고요. 출력을 알고 있으니까 출력이고, 분자는 출력이고 분모는 출력 더하기 손실이 돼야 됩니다. 이건 모터에서의 효율은 입력분의 입력 빼기 손실,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제너레이터가 아니라 모터의 귀약 효율을 적어놓고 제너레이터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직류기에서 부하를 걸고 입력과 출력을 직접 측정하여 입출력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은 실측 효율이고요. 직류기의 기계적 동력을 전력과 손실로부터 구하여 효율을 정의한 것을 보통, 그러니까 전력과 손실을 구해서 이제 입력인 출력압을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효율을 귀압 효율이라고 하더라. 답은 2번이 될 것 같고, 그죠? 직류 입력 진압이 VDC인 6스텝의 제어의 3상 인버터가 3상 Y결선 평형 부하에 인가할 수 있는 순간진압의 기본파의 최대값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요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지금 이제 요걸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가요 6스텝의 제어의 3상 인버터 형태가 보통 이런 것들이죠. 이게 스위치가 6개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이게 6스텝의 제어 회로의 3상 인버터. 그래서 3상 인버터의 VDC잖아요. VDC가 나오고 여기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면 출력에 나오는 파는 어쨌든 구형파가 나올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죠? 그래서 이건 구형파가 나올 거고, 그때 이 구형파에 가장 큰 전압과 가장 작은 전압은 공급 전압이 VDC니까 이게 플러스 VDC고요. 이게 마이너스 VDC가 나올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런 구형파가 나올 건데, 이 문제에서 뭐야? 순간진압의 기본파의 최대값. 이 구형파 형식인데 기본파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얘는 요런 모양이, 이 구형파 만들 때 우리는 이런 1차에다가 3차에다가 5차에다가 7차 같은 거 다 섞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 기본파의 최대값은 얼만데 라고 하는 것은 파이분의 4VM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VM이 VDC니까 이 문제의 답은 파이분의 4VDC다 라고 그렇게 나온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서 나온 문제 같다, 그게 끝입니다. 동기발전기의 단락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발전기의 공급과 단락비는 반비례한다 라고 되는데, 우리가 단락비가 큰 기계는 보통 공급이 크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틀린 보기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락비가 큰 기계는 공급이 크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단락비는 PU의 동기 임피던스의 역수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 PU법으로서 하는 퍼센트 임피던스의 역수죠, 그죠? 이게 단락비다. 단락비는 정격 전압 상태인 개방 단자를 단락시켜서 측정된 단락 전류 IS하고 정격 전류 IN의 비율인 IN분의 IS다. 그래서 이건 단락비라는 것을 할 때, 이것도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이론하면서는, 다른 면 문제풀이 하면서는 많이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에서요, 정격 진압이 주어져 있는 형태에서 여기에 내부 임피던스가 있고 이게 단락이 된 형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무압 화곡선 먼저 그려놓을까요? 무압 화곡선 이거고 단락 곡선 이걸 때 정격 진압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계좌 전류 IF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VN이죠. 그래서 정격 진압을 만들기 위한 계좌 전류, 이 VN이 만들어졌을 때, 그죠? 만들어졌을 때, 이때 이 계좌 전류가 공급되면 여기에 VN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만들어진 상태에서 부하가 단락됐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가 IS죠. 이게 단락 전류가 되고 이게 IS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계좌 전류가 들어오면 지금 정격 진압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때 흐르는 전류는 이게 부하가 단락됐을 때의 단락 전류다. 그래서 단락 곡선하고 무부하 부하 곡선,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됐을 때 그럼 단락비가 뭔데? 라고 하면 단락비는 이 정격 전류, 실제 부하가 달려 있을 때 흐르는 정격 전류 IN에 대해서, 이 전압이 공급되어 있을 때 IN에 대해서 ISEB죠, 그죠? 그래서 IN분의 ISEB다 라고 했던 이런 형태고요. 그러면 네 번째는 단락비는 개방 진압이 정격 진압 상태일 때, 개방 진압이 지금 개방 진압이 정격 진압이 나올 때 무부하 부하 곡선이죠, 그죠?
그때 여기 전류인 IF1, 그걸 지금 이제 IF1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개방 진압이 정적 진압 상태일 때의 계좌 전류가 IF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무부하 포화곡선에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락 상태에서 전격 전류가 나올 때, 여기 계좌 전류를 IF2라고 하면, 이게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 상태일 때의 계좌 전류. 그래서 여기에 단락 상태에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N하고 똑같아지는 단락 전류가 흐를 때, 그때의 여기 공급해주는 계좌 전류, 이 계좌 전류하고 이 계좌 전류의 B인 IF2하고 IF1의 B를 단락비 K다라고 하는데, 사실 단락비의 정의는 이 수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걸 많이 쓰지만, 실제로 단락비의 정의는 이걸 더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문제가 참 괜찮은 문제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단락비를 좀 더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15번입니다. 60Hz 4급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전부하 조건에서 1575rpm으로 회전할 때 2차 회로의 상당 저항은 1옴이다. 동일 부하에서 2차 회로의 상당 저항을 2옴으로 증가시킬 때 속도는 하니까 이게 비례추이죠. S분의 R2는 S-분의 R2-다. 근데 이게 1옴에서 R2-가 2옴이 됐으니까 S-S-도 2배가 될 거예요. 얘가 곱하기 2가 됐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설립이 알고 나서, 그러면 변동된 설립에서는 설립이 2배 크다 라고만 봐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4극 60Hz P분의 120F 안에도 3600 나누기 2 해서 1800rpm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NS는 1800이다. N이 얼마요? 1575다. 그러면 S의 NS요. 즉 NS 빼기 N은요 얼마요? 225인가요? 그래서 225다. 그래서 설립이 일어나는 게 요만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설립이 2배가 된단 말은 이 값이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 값이 되니까 이걸 굳이 설립을 계산한다면 1800분의 이렇게 해가지고 225 해서 계산을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값을 구하면 얼마 나오죠? 1800분의 225. 그러니까 정확하게 산수가 안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건 굳이 산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 속도가 지금 이제 225거든요. 근데 설립이 2배가 됐잖아요. 설립이 2배가 되면 상대 속도도 2배가 될 거다 라고 해서 이거 2배 하니까 450. 그럼 상대 속도가 450이니까 동기 속도는 1800이니까 1800 빼기 450 이렇게 하면 1350이라는 답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 역시 비율로서 푸는 문제입니다. 무부하 상태인 이상적인 단상 변압기의 1차 단자 전원을 50Hz 110V에서 60Hz 220V로 변경하였을 때 철심 내부의 자속 변화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변압기에서 유기기전력 E는요 4.44 F, N, B, S.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첫 번째 문제는요, 110V 전원을 썼을 때 F가 50인 거예요. 그리고 N, 지금 이제 자속 변화를 물어봤으니까 이거 BS를 파이라고 할게요. 건수는 N이고요. 지금 이제 파이인 거예요. 이걸 파이 제로라고 할게요. 근데 220으로 바꿨어요. 주파수도 60으로 바꿨어요. 건수는 똑같아요. 그러면 파이 다시라고 하면 이 파이 다시는 파이 제로 B에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양변 같이 나누면요 2분의 1은
6분의 5 파이 다시 분의 파이 제로. 그럼 이거 넘기면 파이 다시는 6분의 5 곱하기 2 곱하기 파이 제로다 라고 해서 3분의 5 파이 제로다. 뭐 이런 비율 문제니까 역시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겁니다. 역시 답 체크를 제가 좀 중간중간에 보면서 할 걸 체크를 안 해가지고요. 특별하게 잘못된 답은 없는 것 같은데, 그죠? 특별하게 잘못된 답은 안 보입니다. 직류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단절권의 코일은 180도보다 작은 전기각을 가진다. 뭐 단절권은, 전절권은 완전 자극비치가 그죠? 180도가 되는데 단절권은 이거보다 짧은 이런 형태를 가니까 이게 180 마이너스 뭐 알파 이 정도가 되니까 그죠? 보통 단절권은 180도보다 작은 전기각을 가진다.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고요. 직류기는 같은 속도라고 하더라도 극수가 다를 수가 있다. 직류기는 속도가 같더라도 극수가 다를 수도 있다. 뭐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뭐 직류기에서는. 근데 뭐 여기는 극수가 크게 해요. 직류기에서 극수가 의미는 있겠죠. 근데 뭐 직류기니까 뭐 주파수를 따로 내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고, 전기자 반작용을 상쇄하기 위해서 보상건선을 사용할 수 있다. 발전기로 동작할 때 부하가 증가하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중성축은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라고 했는데, 이건 맨날 등장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발전기로 동작할 때 부하가 증가하면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을 크게 하는데, 크게 하면 그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자기적 중성축은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그리고 전동기는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맨날 시험에 나왔던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거 봐두시고, 2번이 지금 당장 아까 혼자서 문제 풀 때는 뭐 의미 없이 넘겼는데 눈에 안 들어오네요. 나중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한번 2번은 설명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지금은 당장 안 들어오네요. 답은 4번이고요. 자, 18번입니다. 손실이 없는 정상 상태에서의 벅 컨버터가 출력 평균 전압을 유지하면서 출력 전압 리플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벅 컨버터든 뭐 부스터 컨버터든 어쨌든 출력 평균 전압을 유지할 때 리플입니다. 이게 딱 직류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리플이 끼인다는 거죠. 그래서 리플이 낄 때 이 리플에 대한 형태를 줄이는 방법은 하는데, 우리 보통 V 리플 전압은요, 이건 RC분의 T에 VDC, 여기서는 평균 입력이 VDC니까 VDC가 들어가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의 리플 전압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때 여기에 T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듀티를 주면 이게 DT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냥 T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 관계를 좀 생각을 하면서 봐두시고요. 그래서 출력 리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리플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옳은 것은 하는데, 이게 그냥 T분의 RC분의 T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그래서 리플 감소시키는 첫 번째는 시정수 크기예요. 그래서 시정수를 크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주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기는 작게. 주기를 작게 해야만 리플 함유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이런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듀티비를 증가시키는 거하고 크게 상관없고요. 듀티비를 감소시키는 거 이런 거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출력의 캐패시티 용량을, 시정수를 크게 해야 되니까 RC 값을 크게 해야 되거든요.
RC 값을 크게 해야 되니까 용량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증가시키는 거고요. 듀티비를 유지하면서 스위칭 주파수를 크게 하면 주기가 짧아지잖아요. 주기가 짧아지면 이렇게 될 거다. 그냥 맞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정규기 파트에서는 이 공식은 변형은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변형은 되겠지만 거의 이 관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니까 이런 리듬은 이걸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삼상 비돌곡형 동기 전동기의 부하각이 30도고 한상의 유도 기전력이 120V, 동기 임피던스가, 동기 리액턴스가 3ohm이고 전기자 전류가 40A일 때 전동기의 역률각은. 자, 동기 전동기에서 지금 낼 거 다 내고 역률각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건 뭘 물어보는 문제예요? 동기 전동기의 출력 구하는 공식이요. 지금 출력 형태가 뭐예요? XS분의 EV 사인 델타인가요? 이거이기도 하고요. 또 출력 구하는 것이 VI 코사인 세타죠. 그죠? 그래서 이 둘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되고 지금은 코사인 세타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는 VI 코사인 세타다. 그럼 VV는 없어지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된다고요? I의 XS분의 E의 사인 델타 라고 되고 지금 주어진 값들이 이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값들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요. I는 얼마요? 40, XS는 3, E는 120, 부하각은 30도. 2분의 1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고 그럼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라는 말은 부하각이 60도인가요? 델타가 60도다. 자, 사실 이번 문제 중에서요 제일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20번요. 사실 문제가 없다라고 이의 제기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의 제기를 안 받아주려고 여기 실드를 치놓은 게 공급 진압과 전기 저항은 일정하고 속도는 정상 상태로 가정하고 그리고 손실이 없다라는 이런 것들을 줬기 때문에 이게 이의 제기 안 받으려고 커버 치놓은 요소예요. 그래서 요소고 그래도 이의 제기를 좀 했으면 싶은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정적 속도로 무부하 운전 중인 손실이 없는 타여자 정류 전동기. 그래서 타여자 정류 전동기의 속도를 증가시켜서 N을 증가시킨대요. N을 증가시켜서 자속, 역기 전력 및 전기자 전류의 변화로서 옳은 것은 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V는요 IARA 더하기 E다. 그래서 E는 V 빼기 그리고 전동기에서 E는 K-N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런 형태에서 회전수를 증가시켰을 때, 속도를 증가시켰을 때 이 애들이 어떻게 바뀌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걸 공식만 본 거예요. 공식만 보고 손실은 이런 부분이 없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손실과 관련된 부분이 손실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V가 E가 된다. 그러면 V가 일정하니까 E도 일정할 거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 진압과 전기자
저항은 일정한 형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손실이 없다라니까 얘가 없다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일정하니까 얘가 일정하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래서 얘가 일정하니까, 그러면 얘가 일정하니까 속도가 커지니까 자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할 거다라는 이 이야기를 이 출제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속은 감소한다. 그래서 파이는 감소하겠지. 그리고 파이가 감소하더라도 속도가 커지니까 E는 일정하겠지. 그리고 E가 일정하니까요. E가 일정하니까 이제는 IA를 생각을 해가지고 IA는 R이 없는데 어쨌든 V-E 해가지고 이거 일정하고 이거 일정하니까 여기도 일정하겠지 라는 고민을 해가지고 파이 감소에 E 일정에 I 일정 해가지고 아마 답이 이거 1번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본인 생각인 거예요. 이건 그럴 수가 없는 게 타여자예요. 타여자일 때 속도를 증가시켰다고 해서 계좌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계좌는 무조건 일정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가 일정이 돼버렸어요. 일정이 되고 사실 풀면 얘가 일정한 상태에서 속도가 증가하니까 기전력이 약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건 기전력이 어쩔 수 없이 약간 증가를 해요. 그러면 기전력이 약간 증가를 하니까 전기자 전류는요, V 일정에 RA 일정이면 E도 증가를 하니까 IA는 약간 감소할 거다 라고 해가지고 자속 일정에 기전력이 증가, 전기자 전류는 약간 감소. 사실 저는 이 답을 찾았거든요. 답을 찾았는데 자속 일정이 없더라고요, 보기에. 그래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보니까 답이 1번이었던 것 같아요. 답을 보고 제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나? 라는 생각을 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답이 있으면 안 되는 문제 같아요. 앞으로 수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냥 이 제기를 한번 해봐 가지고요, 이건 답이 없는 걸로 한번 고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전기기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기도 풀어보면요, 그죠? 몇 문제는, 한두 문제는 뭐 고민할 거리가 있었지만 그 외의 문제들은 그냥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평이한 문제로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들을 위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근데 그러면서도 뭐 적당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형태가 나와가지고 너무 쉽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뭐 그래도 적당한 수준에서 뭐 나왔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푸는 문제가 거의 없이 말로써 되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공부를 좀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읽고 넘길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게 조금 시간 전략을 할 수 있는 형태고 고득점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방지까지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이제 결과 나올 때까지 좀 푹 쉬시다가 결과 나오시면 다시 면접 준비 좀 열심히 해서 최종 합격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